예, 선생님들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양 윤리학사 시간에 뵙다가 다시 보니까 참 플라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어로 이제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티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렇게 교과 교육부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수업 이런 게 이제 올라온 거에 그 서양 윤리학사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책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저기도 계시죠? 제가 뭐 필리페티 선생님의 왜 다시 자유인가, 그 다음에 플라톤의 국가 같은 경우는 좀 청소년 도서용이긴 했지만은 보내드릴게, 저랑 이렇게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려서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배송비도 제가 부담을 해드려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 잘 보시기 바라고, 이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체 등장 인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인물을 써 있는 거 읽으시면 좋다. 그리고 그 니코마코스 율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패러그래프마다 거기 좀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다.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 선생님 아까 어떤 분인지 이미 예전에도 다 말씀드렸고, 이제 스승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를 목격을 한 제자고,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겠고요. 플라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부터 좀 더 멋있는 말씀을 한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현존하는 모든 국가는 사악하게 통치되고 있으며, 이때 당시가 아테네가 참주정치, 스파르타가 세운 30인 어용,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의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테베가 아테네 다 멸망시키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할 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파르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테네가 멸망을 하면은 자기네들한테도 이로울 게 없어.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여기가 스파르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테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목에 여기 테베가 있단 말이에요. 테세우스라는 용도 아마 제가 알기로 테베 아니었나? 제가 알기로 그런데, 테세우스는 제가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테세우스는 유일하게 저기 영웅 중에서 인간이었죠. 인간이었는데, 저기는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저기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더미갓이라고 그러죠. 반인 반신. 근데 이제 테베가 이제 여기 멸망시키자 할 때 스파르타가 보니까는 여기 멸망을 시켜버리면은 여기가 무주공산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앞바다 여기 에게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오니아 반도 소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식민지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테베가 세질 거를 조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 건너 페르시아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테네를 살려두는 게 낫잖아요. 동맹군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테베가 나중에는 스파르타를 멸망시키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테베도 결국에는 또 여기 북쪽에 있던 마세도니아한테 멸망당하고. 자,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톤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한 상황은 과감한 치료를 하거나 행운의 도움 없이는 구제받기 어렵다. 행운의 도움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책 보면은 전쟁하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적군을 물리쳤다니 여리고성에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풍부에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고, 실제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그 삼중요새 방벽이 1000년이 유지가 됐는데,
오스만 투르크에게 완전히 그냥 그 우르반 대포 아시죠? 빵 쏴가지고 그냥 청동 대포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저기 베네치아 같은 데서 이제 막 용병이 좀 왔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일부 이제 좀 물자 지원이 왔지만은 마지막까지 일부 이제 종교에만 믿음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무너지고 이제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행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살던 당시를 보면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신의 뜻으로 하여 진지하고 그 신 나오잖아요. 진지하고 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우리의 통치자들이 진정한 철학을 배울 때까지는 인류의 불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다.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깊이 공감을 하고 특히 또 철학이라든지 좀 배움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은 근데 일반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우 정치가 어때서 민주주의가 어때서 민주주의가 항상 독재자에 의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만이 꼭 반드시 최고의 사회도 아니고 그보다 설령 못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나 정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더 낫다. 그럼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리 한 얘기.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은 어느 쪽에 생각하세요? 선생님.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대학생, 40년 전에 대학생분들은 그런 군인 출신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이 집권을 했을 때, 참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인데, 근데 옹호하느냐, 비난하느냐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이제 체제에 순응한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잘 살았어요. 네, 취직도 잘 되고. 근데 체제에 반기를 드는 순간 괴로워졌습니다. 굉장히. 자, 플라톤의 인식론에 대해 이제 가겠습니다. 플라톤의 인식론.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참된 지식을 구하는 능력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소피스트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존재가 필요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지식은 개인의 사회적 관습이나 지각에 근거한 것이다. 아까 말씀처럼 소피스트들이 상당수, 그러니까 유명한 소피스트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피스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와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 거죠. 그 당시 청년들이도, 우리가 알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던 가치관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해주시고, 다른 데는 이런 게 있더래.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저기서는 당연한 게 아니더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그런 걸로 이제 지식 장사를 한 거죠. 소피스트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외국에서 온 학자들한테 배우는, 우리나라 교수들도 미국 가가지고 교수님 하셨으니까 다. 그런 소피스트하고 좀 다르지만, 곧 지식은 문화나 인간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나, 문화 상대주의. 그러나 플라톤은 기하학을 통해 이 수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아테네에서도 로마에서도 변하지 않은 공리. 공리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를 공리라고 그랬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ABC는 180도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형이상학적 지식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이다. 선생님, 그 차원에 대해 디멘션이라는 거 아시죠? 차원. 다이멘션, 디멘션. 1차원이 뭐예요? 선생님, 1차원? 우주가 몇 차원까지 있다 그래? 11차원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 1차원이 뭐야? 점의 세계죠. 2차원이 뭐예요?
평면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면의 세계는 뭐냐면 이렇게 면이 있는데 쉽게 말해 여기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고 있는데 개미는 자기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개미한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은 얘는 이 손가락을 모르는 거야. 자기 앞에 막아져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근데 이게 3차원은 뭐냐면은 이게 입체죠, 입체. 입체.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고 높이가 있는 거죠. 그죠? 육면체의 세계. 우리가 사는 디멘션이죠. 4차원은 뭐냐면 제 4차원이야 또라이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뜻이 아니고 4차원 여기다가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거죠.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3차원까지만 있으면 그냥 정지 상태입니다. 안 있으면. 근데 여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뭐 찌그러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도 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이렇게 막 가요. 이것도 하나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높은 차원의 세계는 낮은 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은 차원의 사람이 높은 차원의 사람을 보거나 인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미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물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깊게까지 가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뭐냐 저 우스갯소리로 뭐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UFO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왜?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차원에 사는 거야. 다른 공간에. 근데 우리가 못 가.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귀신이든 괴물이든 뭐가 뿅 나타나다 뿅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순간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했고 이제 이런 게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죠. 영화에도. 5차원 세계 막 나오죠. 자. 재밌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형이상학적인 지식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닌 거야. 개미가 보는 평면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은 동굴의 뷰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입체로 본단 말이에요. 입체로 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입체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가 있는데 얘를 그림자로 태양빛이 쫙 쐬면 어떻게 되냐면 평면이 2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평면으로 나타나. 3차원이 2차원으로 전환이 돼.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4차원이 이제 5차원이 뭐냐? 4차원 시간이라 그러고 5차원이 뭐냐면 5차원의 물체가 그림자가 되면 우리 세계 입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학자들 그래요. 근데 왜 5차원 우리가 못 가냐고 막 이렇게 따지잔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있으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깜짝아. 다른 수험생이죠? 되게 깜짝 놀랐네. 우리 수험생들 놀라지 마세요. 특히 여성 수험생이셔가지고. 점심시간에 먹고 들어오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 되게 많더라고. 되게 막 몇십 명,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도 꽤 많이 들으십니다.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안 되는 몇십 분 되셔요. 뭐 이번에 신청하신 분도 뭐 지역하고 성씨만 아니지만 뭐 경기도도 계시고 부산도 계시고 갑자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이 뭐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딨냐고.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 5차원의 공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데아 이론을 근거로 국가에서 선분의 비율을 통해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인식을 묻고 있다. 자, 선분의 비율은 여기 나오는데 이거 포털 찾아보면 한두 개 나오는데 잠깐 좀 보고. 자, 그에 따르면 안다는 거는 뭐냐면 추측, 상상에 의해 참된 것이라고 믿는 방법 혹은 신념과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통찰 혹은 순수 이성이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다. 안다는 거는 첫 번째 추측이나 상상해야 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이성적으로 깊이 통찰하는 거. 나의 이성을 통해서.
추측과 믿음에 의해 아는 것은, 추측은 imagination, supposing that 그잖아요. guess, 영어로 guess잖아.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경험적 인식에 의해 알게 되는 것, 내가 본 것만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어느 학교 A든 B든 C든 D든 이 대학이든 떠나서 내가 배운 것만이 전부인 것이고 내가 배운 책이 진리이고 한 줄 알았더니,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에 가가지고 원서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다 대학원, 이 원서는 대학원생들만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어떤 대학에서는 학부생 때 이미 그 책을 원서로 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수준 높은 책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대학원에서 봤다고 생각인데, 나는 대학교에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일부 지역 애들은 초중고생 때 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이 원문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막 제 설명에 빠지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1-20% 정도는 오류가 나요. 잘못해버리면은. 근데 큰 틀에서 오류가 잘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선생님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학원이라든지. 근데 한 시간 내내 그냥 자기 떠드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그럼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다른 과목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좀 드물어요. 자연과학은 실험과 관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 사회 같은 경우 보면은 역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자기 맘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 맘대로. 그러다 보면은 A학자, B학자를 짬뽕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진짜. 근데 우리는 수험생들이고 대학생이나 적어도 이제 뭐 대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처음 접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고등학생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문 중시해야 돼요, 원문. 자. 근데 아까 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노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죠? 저도 들을 때 노트에 노크하잖아요. 선생님, 뭐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기본 매너인데. 자, 그 다음에, 반면 이성적인 숙고와 통찰에 의한 인식은 이러한 경험적 인식과 상관없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다 준다. 근데 이제 요것도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이성적인 인식과 통찰이 뭐냐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성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판을 받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게 사실 맞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그런 회의주의에 빠지긴 해요. 인정을 해.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지구과학 교육과라든지 생물교육과, 특히 생물 같은 게 이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책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건 다 물어보는데, EBS도 나오는 후배가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E는 mc의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핵폭탄의 원리잖아. 우주의 원리 아니야. F는 ma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다음에 이 블랙홀 이론이라든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성적인 통찰, 사변론적인 사고거든.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아니까 뭐 블랙홀을 뭐 존재를 입증하는 방정식을 여기 써자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유튜브만 봐도 아시지만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블랙홀이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탐험선을 보낸 거가 아니잖아요. 그지? 블랙홀은 늦게 발견돼. 100조짜리 X1에 늦게 발견됐어. 늦게. 여기 있을 거라고. 100조짜리 X1에. 근데 이거 누가 처음에 알아낸 거냐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 루게렉병, 아시죠? 이거.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뭐 그분은 문장 하나 쓰는데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0분 걸리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뭐 실험 관찰했겠어요? 아니에요. 오로지 이성적인 사고, 판단.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원리는 이게 이론 물리학자라 그래. 실험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크게 두 종류예요. 실험 물리학자와 이론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 박사, 핵폭탄 만드신 분은 이론 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물리학과 친구들도 좀 많이 알고 지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 이제 루트 씌우고 뭐 제곱에 해가지고 2분의 1 nv 제곱 하는데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는 게 없었는데 핵폭탄의 원리를 알아내버려. 블랙홀이 뭐 여러 가지 측정 기구를 통해서 존재를 알게 늦게 발견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몇십 년 전에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버려요. 이성적인 통찰과 판단. 자, 플라톤은 요거. 이게 좀 선분의 비율입니다, 선생님.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선분의 비율을 쉽게 그려보도록 하자. 근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x에서 y로 이게 줄이 여기 끊겨져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거 끊긴 거 아닙니다. 아래 x에서 y로 굵은 방향은 이제 이게 이렇게 연속된 방향 것이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여기 이 x에서 y로 가고 있는데 이 근저리에 지식들이 존재해. 그것은 대상 혹은 존재, 실제, 대상을 인식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사유방식, 다른 말로 인식론에 대한 것이다. 선분이 실제, 이게 어떤 이 실제를, 리얼리티,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고, 선생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카메라도 존재하고, 행광도 존재하고. 지금 이 선분이 실제의 최하급 형태로부터 최고급 형태로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진리를 바라보는데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간데 진리를 바라보는데 실제라는 게 있어. 이 세상에 뭐가 존재를 해. 지금 칠판이 존재를 해. 뭐 존재를 하는데 이걸 가장 낮은 단계 X에서는 뭡니까? 이걸 여기 제일 낮은 단계는 허상, 상상, 내가 생각해내는 거야. imagine. 그리고 귀신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오감에 의해서. 보고 belief, 신념이 생겨. 저기 나무가 있어. 우리 지금 흉도 봤잖아요. 인상과 관념 기억나시죠? 나무가 있어. 저거 나무 내가 10년, 내가 여중 요거 나올 때 6년간 봤으니까 졸업하고 6년 뒤에 가도 있을 거야. 10년. 근데 실제로 그게 하나의 지식일 수는 있지만은, 선생님, 그러면 내가 10년간 봤다고 10년 뒤에 존재합니까? 그게 땡강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visible world라 그럽니다. 가시계, visible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은 내가 이제 뭡니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mathematical object, 사물, 물건이에요. object, 객관적이라고 했지. 딱딱해. 만질 수 있어. 근데 mathematical은 수리적으로 계산이 돼. 방정식이라 그래.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mathematical object는 이런 거, 이게 딱, 이게 던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던지면 이게 떨어지잖아. 이게 떨어져.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미분이야, 미분. 접선의 기울기. 이해가 됐어요? 사물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미분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수학적이라는, 진리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그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발전을 하면은 최고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진리에 관한 지식이 됩니다. knowledge가 되는 거고, 이런 거. F는 MA나 E는 MC의 제곱 이런 거 있죠. 이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최고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 올바름, 정의, 진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가지계라고 합니다. intelligible worl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ntelligence가 이거는 지식, 정보라는 뜻이잖아요. intelligence. 그렇죠? 지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 정보가 담겨 있는 세계를 가지계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사유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고, 이제 왼쪽 오른쪽 나눈 거고. 그래서 선분이 실제 최악의 형태로부터 최고급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진리도 낮은 정도로부터 가장 높은 정도로 발전. 도깨비가 있대 이런 거 상상 허상이라고요. 그리고 이는 MC의 제곱 이거 원리가 있어. 이거 핵폭탄 만들 수 있어. 하나의 지식이래.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는 그걸 전기로 이용해 전기 발생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로 만들면은 평화적으로 수단하면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선분은 가시적인 세계 낮은 단기 정도의 실제와 진리를 상징하고 지적인 세계로 또 나누어진다. 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이를 동굴의 비유로 설명하면 이게 동굴의 비유가 뭐야? 사람들이 여기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이데아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기억을 레테강을 지나가지고 현실 세계로 왔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차원의 물체가 그림자로 비춰주면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육면체가 된다 그랬잖아. 3차원의 세계가. 이것처럼 우리는 원래 여기 사는 게 진짜가 아닌데 레테강을 지나오기 전에 참된 세계가 뭐 종교 치면 천국 같은 세계가 있었는데 살다가 왔는데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불교 치면 윤회를 해가지고 기억을 까놓은 거야. 아래야식을 몰라 애들이 사람이. 그런데 자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진짜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이거 다 허상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 웃기지 좀 마. 안 믿어. 나 차라리 그냥 이 세계에 살래 이러잖아 사람들이. 진리의 세계 굳이 알 필요 없고 뭔지도 모르겠어. 네 말 믿지도 못하겠어. 근데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이제 이거 한 3번째 얘기인데 불교에서 이거 진공묘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공묘유. 참된 세상과 공한 세상이 묘하게 둘 다 공존해. 자, 마지막, 이거 처음 듣는 선생님 계시니까. 자, 이거 책상 딱 치면은 분명히 이거 이렇게 소리 나고 튕겨냅니다. 안 뚫리죠?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예요. 유야, 유. 공하지 않고 유해. 근데 이거 진짜로 이거는 여기 이 책상이 원소들로 꽉 차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거 전자명으로 딱 보면은 이거 어떤 세계입니까? 이거 완전 텅 비어 있는 세계인 거 아시죠? 그건 아실 거예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비율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부산강의 거리. 그죠?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원자와 원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중력, 에너지의 장막이, 에너지의 막. 이게 내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쳐내는 거야. 이게. 우주를 이루고 있는 4대 힘이 있어요. 중력, 전기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알려줬다는 얘기야, 이거를. 물리적으로 뭐 수학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자, 그래서, 자, 이제 동굴의 비유로도 들 수 있다. 그래서 X에서 Y로 진행하는 것은 연속적인 정신의 계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걸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이거 뭔 소리야, 뭔 헛소리야, 이러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안 하고 사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데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플라톤은 올바른 인식을 뭐라 그러냐. 곧 이데아를 인간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데아가 참된 세계입니다, 여러분. 참된 세계.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최민준이라는 교사는 참된 교사라고는 볼 수가 없어. 이데아의 모상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면 참된 교사는 어디 있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 인간에게는 전생이 있고, 이거 불교 얘기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레떼 강을 지나 이곳으로 왔는데 전생에 알던 이데아를 잃어버렸고, 뭔가를 인식하고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존 로크 우리 배웠죠. 타블라 라사처럼 백지 인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보가 같다. 이게 아니고, 이미 데카르트는 어느 정도 인정했잖아요. 본유관념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어. 누가 이거 수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 1 더하기 2는 2랑 안 가르쳐도 이건 그냥 딱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하나라는 개념, 숫자 1이라는 기호를 몰라도 하나라는 개념, 두 개라는 개념, 이거는 다르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시간, 거리, 무게, 장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개념을 미리 아는 거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 이걸 본유관념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플라톤도 인간은 원래 다 알고 있었는데 레테이강으로 넘어왔다가 까먹었다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남네시스, 재기억.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서 상기에 의해서 생각해 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재기억해가지고 알아낸다. 자, 그래서 동굴의 세계에서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온다, 사람들이. 자, 인간에게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얘기. 이 능력, 우리 아까 얘기했죠, 둘째 시간에. 이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진리가 뭘까?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저는 불이가 뭔지부터 판단하는 능력을 나는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철학에 대해 강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데아를 기억할 수 있고, 플라톤이 근데 진짜로 이데아의 세계를 완전하게 알았느냐? 그냥 플라톤을 불신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일반적인 제3자 평범한 사람이 보더라도 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이게 특히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그리고 없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이데아의 세계를 흠모하는 열정을 뭐라 그러냐면 에로스라 그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에로스는 약간 이제 큐피트 예를 들면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좀 쓰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끌려가는 마음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합리주의가 여기서 발생한다. 레이셔널리즘이다. 자, 에로스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진실과 아름다움. 사랑의 비너스라는 거 아시죠? 밀로의 비너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팔이 잘려 있는데 일부러 복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감성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진리에 대한 창조적인 열정적인 사랑이다. 에로스에 대해 이렇게 되게 쉽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올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확실히. 에? 막상 또 이거 쓰라 그러면 몰라, 이게 뭐냐고. 에로스 하면. 그리고 나서 못 쓰고, 땀 뺄뺄 흘리다가 다 경험해 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고 나면, 내가 이거 왜 못 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캐치를 해가지고 경험했다는 그 감이 있잖아요. 여기 알려드리는 거는 제 말씀이 다만다거나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시험 문제 출제에 걸려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뭐 10배, 20배, 100배라고 할 수 없어도 2배, 3배, 4배만 돼도 얼마나 높은 겁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기독교 얘기는 진짜 자세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면은 이제 중세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교부 철학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니까 원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는 뭐냐면은, 이거 제가 드시라고 그 커피,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라 아카페란가? 자,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특히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 육친의 사랑. 진짜로 내 아이.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은 되게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불타서 막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 웬만한 벽돌벽 이런 거 무너지면 깔리거든요. 그러면 확 쓰러지는데,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엄마가 벽을 막 버티고 막 뜨거운 벽을, 불에 달궈진 벽을,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아가페는 이제 어디로 발전하겠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인 의미입니다. 이거 아셨죠? 제가 이런 거 많이 믿어요. 저도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과 은총이 있다고 믿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7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요. 이데아, 선분의 미우, 그 밑에는 보이시겠죠? 위로 보시면,
이데아란 뭐 과거분사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딱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데아란 뭐냐면 보여진 것이다. 보여진 것. 어떻게 표현해 영어로? 더 seen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see하고 watch하고 차이 알죠? see는 그냥 보는 거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watch는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시계가 watch다. 이때 보는 주체는 감각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성이 보는 것이다. 자, 보여진 더 seen, 보여진 것이 영어로는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본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내 이성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빛의 신호가 아니다. 단순히 빛의 신호가 시그널이 아니다. 그래서 이데아란 이성의 눈에 의해 보여진 것이다. 저기 예를 들어서 블랙홀의 이데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단지 눈으로 봐서만 보는 게 아니야. 100조짜리 엑스원짜리 봐서는 안 보여. 이게 있는지 칼라 사진으로 봐도 모르겠어. 어떻게 돼? 이성으로 보고 스티븐 호킹이 생각하는 거 깊게. 여기에 왜 이런 별자리를 보니까는 왜 여기에 단순히 빛의 신호로는 보면 아무것도 몰라. 100조밖에 몰라. 옛날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근데 여기를 보니까는 이 위치에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변에 있는 항성이 만약에 움직임이 좀 이상하고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항성 가스라든가 이런 성운이 막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블랙홀이 있어야지만은 주변에 돌고 있는 항성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움직여. 뭐 눈으로 보는 것만 빛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성적으로. 레이셔널리즘. 자. 그리고 이데아라 가령 기하학 점의 공리에서 공리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 공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피나 넓이 또는 길이가 없고 위치만 있는 경우. 이건 뭐 점 아닙니까? 뭐 삼각형의 중점 이런 개념도 있다고. 삼각형의 중점이라는 게 있다고 쳐보겠다. 이 점은 이성의 눈에 의해 보여지는 것이지 감각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있는 없는 것이다. 이게 교과서에 보면 선생님 삼각형의 중점이 있다고 쳐봐요. 봐봐. 우리 수학 시간 아니지만. 근데 분명히 책에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중점이 진짜로 완벽한 중점이야? 더 쉽게 말하면 선분의 중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다 아는 얘기지. 이 안에 이 길이가 이게 진짜 1cm고 이게 1cm인데 진짜로 여기 이게 중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점이야? 메손타스라고 하잖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진짜예요? 보다 보면은 지금 이 선분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아니야. 이거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100만 개인지 1억 개인지 10억 개인지 10의 뭐 100승인지도 몰라. 이 점들이. 근데 이게 여기가 우리가 딱 찍으면은 10의 몇십 승인지도 모르는 이 점들의 집합에서 진짜 단 하나라도 차이가 안 날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성에 의해서 저게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 아셨죠? 따라서 현실적인 점은 완전한 점의 이데아의 그림자일 것일 뿐이다. 이는 선과 면, 나아가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까 내각이야. 소피스트들은 변덕스러운 정치적 수사의 기하학적인 공리를 중심으로 아까도 다 얘기했잖아요. 정의란 힘 있는 자의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변덕스럽잖아. 바뀌잖아. 아니 그러면은 아테네가 정의가 아니야? 아테네 민주정치의 정의 아니야? 정치적 정의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동맹군한테 져가지고 지금 30인 과도정치 당하고 있는데 이거 스파르타가 정의겠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럼 지금 페르시아가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지고 망할 뻔했는데 그럼 페르시아가 우리 지배한 페르시아가 정의네? 전제 정치가 정의네? 당신 말 틀렸어. 변덕스러워. 그럼 기하학적 공리를 정치적 수사의 기하학적인 수리과학적인 공리를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에서 보편성을 발견하려고 했던 플라톤의 노력이 엿보이는 정치적 언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서구 철학에 의해 형이상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오늘날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 이데아론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 동방정교회까지 오소독스까지 같이 이제 통합이었지만은 여기로 이제 흐르게 되면 이제 천국의 개념에 이제 많이 좀 인용, 차용, 혼용이 되고 그다음에 1200년대 제가 이게 다 얘기 드렸죠 선생님한테 1200년대까지 그냥 저 300년대 초반에 저기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줬지만 그 시대 때부터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유럽이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중세 암흑기 AD 1200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오컴의 면도날 이론 제가 기억나시죠? 그 얘기 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세상이 좀 변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이성이 1000년 정도, 800년 정도 지나면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인간이 계속 인류도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지식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일반적인 세계에서 농업도 발전하고 뭐 철금속 같은 걸 만지다 보면은 점점 자연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흥미가 막 쌓여. 7, 800년, 1000년이 그러면은 그러다가 1200, 300년 전 정도 되면 제가 얘기 드렸죠. 마르실리우스가 처음으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공화정의 개념 저기 멀리 지금 땅속 끝이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졌던 지금 공화주의를 이제 마르실리우스가 꺼내기 시작하면서 좀 있다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기가 등장하지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등장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1453년에 비잔티움이 멸망을 하면서 동로마는 그 저기 어디야 저쪽에 그 아라비아 지방이랑 멸망당하기 전에도 교류가 많았단 말이에요. 무역을 하면서. 근데 거기는 연금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저기가 아라비아 지방이. 그래서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스토리 보면 많잖아요. 그죠?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아라비아 지방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그런 그 얘기가 용어가 그래가지고 멸망당하면서 동로마에 있던 수많은 상인, 학자, 예술인들이 1453년에 우르반데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몇만 명이 싹 도망을 쳤을 거 아니에요.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저기 가면 이런 게 있더래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뭐 금은 뭐 뭐끼리 섞으면 생긴다는데 뭐 그게 아니래 뭐 금은 뭐 금을 재련해서만 나온대 뭐 막 얘기를 하다 술은 뭐와 뭐로 섞으니까 나온대 뭐 이렇게 하고 예술가들 막 몰려오다 보니까는 1500년대 지나면 뭐 아시죠? 르네상스 폭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쫙쫙쫙 나오고 코페르니쿠스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00년대 800년대 가버리면은 칸트가 딱 등장하면서 관념론, 합리론, 경험론 딱 합쳐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제가 얘기했죠. 순수이성판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실제하고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이 존재하는데 이성이 있고 해서 나를 다시 받아들여.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플라톤은 올바른 인식을 이거 했죠 선생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로 가서 지난주에 그 교과교부 들으셨지만 마지막 고강이었던 정치다당 13주차 그거 어땠어요? 그거 어려웠어요? 그거 저기 뭐야 고려민주공화 영광공화국이 그런 거 진짜 저희 때는 그거 더 깊게 배웠어요. 너무 세세하게. 이거 뭐 시험 난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저기 자주평화 민주 그 다음에 7사 남북 공동성 이거 시험 우리 때 나왔던 거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 이런 얘기 다 드렸고 하여튼 얘기 다 드렸으니까는 중요한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교재도 그때 받으셨으니까 자 18쪽 18쪽에 2번 이상적인 국가에서 이거는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의 이제 그 이상국가에서 보면은 이 책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통치자가 처음에 이제 플라톤 책을 읽다 보면 통치자와 수호자 개념이 거의 같아. 이해가 됐어요?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개념이 막 혼동이 돼. 권역본이라든지 사람 학자에 따라. 근데 이제 통치자는 한마디로 지배계급이고 이제 얘네들까지는 지배계급입니다. 어퍼클래스예요, 어퍼클래스. 근데 지배계급인데 그러니까 수호자는 이거예요, 이거. 군인이야, 군인. 방위 계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인, 뭐 경찰 뿐만 아니라 꼭 무력만 있는 건 아니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행정관료 있죠. 교사도 사실은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통치자는 최상위 지배자 계층.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왕이라든지. 그런데 이 맨 밑에 계급이 뭐예요? 통치자, 수호자, 그다음에 생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노예는 아니에요. 슬레이브 아닙니다. 생산자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이에요. 이제 평민들입니다. 시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일 수 있는데 이게 머리, 가슴, 배. 이 사람들이 각각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했죠. 플라톤의 그럴듯한 거짓말 얘기 드렸죠. 사기치는 얘기. 기억나시죠? 서양 윤리학 시간에 머리는 이성이 지배해야 되고 가슴은 용기, 여기 기계라고도 번역하고 군인 계급, 그 다음에 시민은 배,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이거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는 금, 용기는 은, 절제가 필요한 자는 동. 이게 시민 계급,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금, 은, 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플라톤의 거짓말이죠. 그 유명한 플라톤의 거짓말. 뭐냐면은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민들이 일단은 생산자도 다 똑같은 시민인데 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게 진짜 공산주의야. 이게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금수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개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근데 지금 생산자 계층에서도 이 저기가 태어날 수 있어. 금수저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정치를 하게 해야 돼.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지배자 계급에 있더라도 여기도 뭔가 잘못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그 자손들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 수호자 이상의 계급으로 가면은, 특히 이제 통치자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수호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배계급은 뭐 화려한 집에 살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돈과 권력 있는 남자들은 뭐 와이프를 여러 명 거느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집도 따로 없습니다. 집도 따로 없고 음식도 딱 먹을 만큼만 주고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 국가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결혼도 하면 안 돼. 통치자들은. 그러면 2세를 안 낳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가 멸망하거나 쇠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오고, 그러니까 여자도 교육을 시키라 그래요.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플라톤 사상의 대단한 점이 그거예요. 이 몇천 년, 2400년, 245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한다든지 뭐 끝나고 나서 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축제를 해가지고 남녀 간에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눈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때만 연애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누가 형제고 누가 남매지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어난 생일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당시에 만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싫어하는 사람은 에이 그냥 본인이 철학자니까 자기가 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 우리 이번 수업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정치 체계에서 정의와 진리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나는 안다라는 진리를 설파했는데도 죽임당하신 스승님을 보고 이렇게 이런 독한 마음을 품게 됐다. 사회를 좀 바꿔보자. 근데 본인도 뜻을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이제 지배자, 전사, 일꾼, 윤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선을 추구하고 위엄과 명예를 특히 명예를 추구하고 전사, 고귀하게 죽는다, 명예롭게 죽는다. 그다음에 여기는 쾌락인데 이 쾌락이 방종 이런 쾌락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예요.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성, 그다음에 용기, 욕구, 요게 이제 이 삼주덕인데 여기서 이 세 개의 덕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국가가 운영이 되면 정의라고 하는 제4의 덕이 발생한다. 이게 뭐야, 선생님? 이게 사주덕이라고 한다.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졸업하시고 나서도 10년 뒤에 또 나와요. 이런 문제는. 저 때도 나왔고. 이성은 리즌이라고 그러고 기계는 스프리트는 근데 정신이죠. 스프리트, 정신. 자, 그다음 이 정신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신이 아니야. 제가 영어 교육과도 전공에 영어 선생님 해봤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뭐 우리 한미 연합전 들어오려면 팀 스피릿 훈련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용기 기계가 담겨져 있는 정신이야 이게. 뭔가 싸운다든지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욕망, appetite 보이죠? appetite라고도 하고. 자, 욕구, 욕망. 이게 이 어원은 따지고 보면 이제 식욕이랑 좀 관련이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잠깐만 좀 돌아갑시다. 선분의 비율을 했고 자 국가에서 플라톤은 의로운 사람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란 국가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고 자 정의로운 사람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본질에서부터 봐야 된다. 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뭐야? 그럼 개인으로 만나면은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최민준이 정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봐서 몰라. 이 국가적인 참 폴리스 단위에서 봐야 돼. 저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우선 국가에서 정의는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걸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다. 공동체부터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의 가치관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동일한 형상의 좀 더 작은 규모를 개인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도 얘기 다 했잖아요. 가정 다 얘기 드렸죠. 기억나시죠? 되게 두꺼운 책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상적인 국가는 한 개인의 이상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를 보게 되면은 개인을 바라볼 수가 있다.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세 요소로 구성된 것처럼 국가 역시 세 종류의 계급으로 나뉘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계급 이거 지금 여기 이 얘기 나온 거. 그래서 방위 계급, 시민 계급이 있다. 통치자는 이성, 현명한 지혜, 군인은 용기, 기계, 스피리트가 있어야 되고 생산자는 욕구에 해당하면 절제된 욕망. 제가 그랬잖아요. 그 쾌락 아니라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러는 거, 마시고 이러는 거, 안정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 책도 제가 에린턴 서양 윤리학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 하고 이상적인 국가는 철이 필라서 버킹에 의해 지배해야 하면 이상적인 국가의 교육과정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일반 교육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수험생활 해서 잘 알죠. 이거는 서양 윤리학사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남녀 7세 무동석인데 여기 남녀 13세 무동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소크라테스가 음악 예술을 원래 뭐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도 다 뭐 했었죠. 근데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얘기도 다 드렸고 자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 이론은 점진적인 습관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고 잠시 좀 쉬었다가 플라톤의 악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라톤의 상실된 도덕의 행복, 기능의 발효소에 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개념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플라톤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우리 듀르켐 이분 누군지 알아요? 에밀 졸라라 그래요. 에밀 졸라. 드레피스 대위 사건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이셨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억울하게 그 처벌을 받고 프랑스 사회가 침묵을 하거든요. 그 사법제도와 대중들이 침묵을 하겠는데 이래서 이제 지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드레피스도 유대인이었고 주이시였고 듀르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하고 그래서 도덕 사회화 이론을 발달시킨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저 절대로 그냥 뭐 제가 안다고 얘기 안 해요. 철저하게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그 당시 뭐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이걸 다 연관져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듀르켐은 제가 대학생 때 지금 은퇴하시는데 교원대 남궁다라 교수님이랑 계셨는데 가치교육론, 인성교육론, 듀르켐, 윌슨 물론 서울대는 저쪽 콜버그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학자들이 뭐 어느 대학이 다 전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제가 뭐 듀르켐, 윌슨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 힘들 정도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좀 마무리를 도덕성의 함요소, 규율정신 뭐 이런 거 하이달자 자율성 이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피아제도 좀 할게요. 네, 왜냐면 저희 때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 얘기가 좀 나왔고, 피아제 뭐 동화 조절 평형화 이런 개념도 좀 얘기는 제가 드리긴 할 건데, 일반 교육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좀 너무 자세하게 해드렸다가는 또 이제, 아까도 항상 얘기지만 저의 스타일 대신 설명과 그 교육학 교수님의 설명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한 10년, 20년씩 하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 교사의 경험과 뭐, 저도 뭐 대학원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좀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표현이. 아까 선생님 첫째 시간에 얘기 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동화 조절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유튜브만 봐도 선생님들은 그랬잖아요, 아까. 어린이가 소를 봤는데, 저거는 그냥 큰 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랬지만, 저는 만약에 그걸 설명해버리면은, 뭐 제가 초등학교 뭐 4학년, 3학년 때 처음에 뭐 중동 사람을 봤는데, 이 서양 사람이지, 동양 사람이지, 혼란을 겪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감안을 좀 할 테니까는, 오늘 잘하면은 피아제까지 하면은, 지난번에 뭐 했어? 듀이, 그죠? 듀이, 콜보그, 나딩스, 길리건, 뭐 다 했죠. 마틴 호프만 박사 공감 이론, 귀납적인 훈육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중요한 거 했고, 하여튼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아직도 지금 2분 더 남았습니다. 오늘 4분 다룹니다. 선생님 학자분들 잠시 여러분들 쉬셨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올해 교가교육 이번에 또 어제만 해도 2분 시청하셨다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깜짝깜짝 놀래요. 5월달 말까지도 계속 신청해 주시고,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방금도 박문과 선생님들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뭐 진짜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1월달부터 들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진짜 한 분만 좀 이렇게 보니까는 신청을 지금, 그분은 근데 다 안 들으셨더라고요. 진도표를 보니까. 빼고는 다 지금 신청하시고, 특히 또 저쪽에 대학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랑 엊그저께 톡으로 주신 분 선생님, 여성 선생님분들, 선생님 저기 지금 병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늦게 해서 중간에 정치 사상이 조금 타이밍 늦추셨다. 제가 봤어요. 진도표 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언제 시작하자 해서 제가 3주째 했다 해서 놀라져가지고 교과교육 제가 1, 2주차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예, 교재 그냥 보시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늦춰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몸이 최고고 자기 정신적인 안정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도 오전 말씀드린 처럼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 맥시민이라는 게 진짜 꼭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만 된 게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그런 거잖아.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걸 면하게 하자. 이게 맥시민 전략이 하듯이 우리 수험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제가 다 겪었던 얘기, 14년 전에 겪었던 얘기고 현장에 있으면서 1급 정사까지 받으면서 정말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과 믿음이 있는 함께 선배이라 친구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